예, 언제나처럼 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주말 잘 보냈어요? 제가 지금 인사하고 있는데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잘 보냈어요. 네. 오늘을 기대하면서 왔어요. 왜죠? 뭘로 쳐 그래? 네,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그럼 그냥 넘어가죠. 네. 제가 또 이게 예. 준비를 안 해오면 또 서운해하시니까. 그럼요. 네. 어제도 오늘은 어떻게 나올까? 이게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잠이 안 왔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마로 간단하게 이행시.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다음 건 이제 앵커님이 이어서 받아주셔서 해주셔야죠. 어쭈. 자, 신인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당했네. 네. 예. 자, 오늘 첫 순서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 오후 발표가 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교육 경감 대책 관련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교육부가 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 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 이 방침을 재차 강조를 한 겁니다. 원래 그 핀셋 제거는요, 이 북핵 문제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 네, 이번 이제 교육에서 나온 거고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또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 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는 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를 받고요. 또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또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유아 단계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이음학기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또 영어 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 후 과정을 위해 재정 지원도 늘린다고 하고요. 또 요즘 저도 뉴스에서만 봤던 건데 초등 의대 입시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킬러 문항, 오늘 이 킬러 문항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총 22개의 킬러 문항을 공개를 했는데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 추상적 개념 사용, 과도한 추론 필요 등을 이유로 킬러 문항을 골라냈다라고 합니다. 이 킬러 문항이 실제로 공개가 돼서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자체를 놓고서는 일단 교육계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고요. 현 수능 출제 구조상 최상위급 변별을 위해 어느 정도 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대학 전공자가 풀기에도 난해하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그 킬러 문항 하나 국어 영역 제가 뭐 수학이나 영어는 차마 보지 못하고 국어 영역 문제만 한번 봤는데 왜 킬러라는 말이 붙었는지는 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우영 아나운서도 잡았구나. 네. 맞아요. 그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국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렵긴 하던데 어쨌든 이렇게 교육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앵커께서는 일단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사교육비 경감에 있어서의 핵심적 목적이 뭘까요? 사교육비 경감?
예, 네, 그거는 바로 공정의 회복이거든요. 아, 네. 공정의 회복인데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돈 없는 학생들도 열심히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교원 단체들도 뭐 환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교원 단체들도 당연히 환영을 해야겠죠. 이분들은 바로 공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듬을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방향성은 맞다. 그리고 솔직히 뭐 과외 없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뭐 옛날에는 진짜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러니까 계층 상승의 사다리 이러한 것들을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 필요는 전 있다고 봐요. 예. 네. 지난주에도 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 특별위원회 주장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예. 수능의 해설 도입 의무화 이야기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앵커께서도 뭐 어느 정도 필요한 사안이다, 라고 예.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발표에는 이게 들어가 있진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네. 그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정확히 어떠한 정보를 공개할지는 정해지지 그렇죠. 않았다고 네. 그러는데 여기에서의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 정보 같은 것들이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킬러 문항 이거 뭐 이게 그냥 사람을 잡으면 괜찮은데 네. 학생들을 이게 좀 돈이 있어가지고 좋은 학원도 다니고 이런 학생들은 괜찮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불이익을 준다면 이건 불공정한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이런 방향을 잡았으니까 잘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이 재난 방송이 들어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4시 59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 대비 국민행동 요령 안내 사항인데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또 부득이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 확보와 저속 주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상류 지역 집중호우 시에는 하류 지역의 캠핑장, 하천변 산책로에서는 하천 범람 및 급류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천변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는 홍수 알림이 앱 등으로 홍수 정보를 확인하시고 호우 예보 시 높은 지대로 이동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또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 정비 등을 미리 하시기 바라면서 특히 집중호우 이후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장마는 역시 네. 제가 볼 때는 대비를 잘하면은 네. 사실 어느 정도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강남 지역에서 네. 홍수가 났었잖아요. 강남역 사거리 그쪽에서. 네. 네, 이렇게 재난 관련 방송 문자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또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이제 민주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불체포 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오늘 최고위 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 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앞서서 제가 말씀해드렸다시피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에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요. 이번 사안이 오늘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고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권 대변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이게 의원 모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와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앵커께서는 오늘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과거에 제가 우리 킬러 문학 얘기했으니까 네. 국어를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나온 게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뭐 이래가지고 그 귀절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당론으로 안 하는데 특권을 포기하겠다 뭐 이거 잘 헷갈려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조은희 의원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지금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건데 첫째 회기 내에서 체포동의안이 나오면 무조건 가결하고 두 번째 공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서 또 비공개로 하면 누군가 슬쩍 이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부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두 번째 임시국회를 방탄용으로 열지 않는다. 근데 이런 법안은 그냥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돼요. 국회법 개정안을. 그냥 뭐 복잡하게 뭐 서약을 하고 뭐 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이거 통과시키면 그냥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헌법과 또 하위법과의 이게 불일치를 얘기하면서 이거 설마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국회의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예? 그거는 정말 뭐 그래 나는 이제 국회의원 다시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한두 번은 아마 뭐 진짜 가결시키겠지만 또 잊어먹을 만하면 부결시키면 그때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예, 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1일 브리핑 관련 소식인데요. 박구현 국무 1차장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1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 이런 언론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의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또 국제원자력기구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 현재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서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조로 지난 정부부터 그러면 이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다. 다시 7, 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오염수 방류 시설의 1km 길이 해저 터널을 포함해 이송 설비, 희석 설비, 방출 설비 등이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진행했다라고도 밝혔고요. 또 요즘 이제 천일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천일염 공급 안정을 위해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합동 점검반을 가동했다. 정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천일염 업체들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포대간이나 수입산 섞어 팔기 등 하는 것을 점검한다고 하고요. 또 오늘은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이 브리핑에 배석해서 보건당국이 정한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이 도출된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야당은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정부는 이렇게 일일 브리핑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또 반박을 하고 이런 모양새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심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뷰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아주 그 명언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심리는 과학을 이길 수 없다. 이 얘기는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심리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 또 과학의 힘일 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괴담을 반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 말고도 정부가 지금 방사능 검사를 굉장히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자주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에 하나 방사능이 검출된다, 좀 상당량이 검출된다라고 한다면 즉시 일본 정부의 방류 금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반드시 우리 정부가 관철시킨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을 통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건 만에 하나지만 네. 그렇게 강력히 요청한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왜 이게 좀 그러냐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알프스라는 그 정수 장치 있죠. 네. 이게 자꾸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이거를 우리가 함께 정기적으로 이 검증하는데 우리 정부가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안 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과학계의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좀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은 호주를 비롯한 태도국이라고 그러죠. 태평양 도서 국가들 한 18개 국가한테 이제 그 뭐 같이 공동 대응하자 이런 편지를 보낸 모양인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모르는 국회의원 내용을 그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래서 외교부가 그걸 좀 공개하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한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한 부분이 과연 의원 외교에 속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또 한번 사회적 합의가 좀 도출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익위와 방통위의 수장 교체 관련 소식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던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새 수장이 이르면 오는 29일 이번 주 목요일에 지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1개월여 만에 행정부에 속한 장관급 인사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발탁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새 권익위원장으로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또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전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각각 내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내일 임기를 끝내고 권익위를 떠나고요. 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원래 임기가 7월 말까지였는데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 등으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이 됐죠. 또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법원이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업무 복귀 가능성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로써 이제 신구 정권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도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두 기관 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이나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 업무 보고에서도 배제가 됐다고 합니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사실 이 두 부처가 국무위원은 아닌데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하고요. 새 수장을 맡는 두 기관은 당분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통위의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1개월여 만에 장관급 인사들이 모두 현 정권 인사들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새 수장을 맡는 만큼 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할이나 기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역할이나 기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저도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사실 기능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적 이념적 중립성 논란이 더 이상 이들 두 기관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이것은 뭐냐면 두 기관은 사실은 정치적인 기관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더 정치적 이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는 기관이라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정치적 이념적 중립성 더 이상 그러한 중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말아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고 제도와 기구에 관한 신뢰 역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제도와 뭐 예를 들면 기구에 대한 신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법치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법치와 공정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킬러 문항 삭제 문제도 공정 문제인데 어쨌든 또 다른 공정의 문제로서 저는 이러한 기관과 그 제도에 있어서의 이념적 정치적 중립성 이거는 반드시 좀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념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예. 강조를 해주셨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권익위와 방통위 새 위원장 소식 전에 또 민주당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공세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전자파에 문제가 없었다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와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이나 묶어놓고 질질 끌면서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중국 눈치를 보면서 사드 산불이니 뭐니 하며 군사주권을 포기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사드 산불이란 말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불참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런 전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대거 비판이 나왔는데 먼저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과학의 영역을 정치적 이유로 계속 은폐 축소하려 하는 의도를 가졌다면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탈괴담 정치 선언을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제안한다. 그러면서 광우병 선동 그리고 사드 선동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괴담 선동은 한국 정치를 골병들게 하는 민주당의 악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지면지들 보면 제목을 보면 타이틀을 보면 어제 회 먹방에 이어 오늘은 참외 먹방에 나서는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번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성주에서 참외 농가의 44%가 연 매출이 1억이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일반 국민들은 이미 사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고 그 과거 민주당 의원들 저는 아직도 그게 눈에 선한데 왜 가발 쓰고 뭐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고 뭐 튀겨진다 뭐 이런 그 장면들이 전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전 대략 두 가지라고 봐요. 뭐냐면 과거 광우병이라든지 사드에 있어서의 사실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것이 정확한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이거든요. 네. 580분의 1인가 뭐 전자파가 인체 유해 기준에 뭐 그 정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드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사드와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괴담 유포를 막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때문에 사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중 정서가 낮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이유영 아나운서 그 또래 있지 않습니까? 2030 세대들. 이쪽에서의 반중 정서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의 숫자는 90% 코로나 이전에 90% 이상 회복이 됐는데 중국은 급감했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 중에 이유 중에 하나 더 반중 정서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지금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이 시절을 상기시켜서 이것이 문재인 정권 심판론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총선 앞둔 시점에서 강조하려는 그러한 측면도 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어쨌든 참여 좋아해요? 전 참외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저도 좋아해요. 어제 제가 우리 와이프랑 어디 갔다 오는데 성주 참외 그거 길거리에서 또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자 참외도 먹고 우리 회도 먹고 그렇게 합시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한다.